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동차주와 반도체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수출주들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렸었죠. 그런데 8.15 사면 이후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복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 이후로 회장직에 올라설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현금을 지금 한 125조 정도 들고 있죠. 그리고 한 450조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현금을 만지작거리면서 M&A부터 시작해서 좀 대규모 투자를 어떻게 단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요즘에 치포 동맹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디램 가격 하락. 디램 가격 하락. 이 미래에 대한 주가를 당겨다 쓰는 건 맞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그동안 올라가기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우려감들도 일부는 작용했지만 더 큰 건 뭐다? 수급이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요 6만 전자 구간, 이 구간 때도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시총이 400조 이상인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50조고 이거 끌어올리려면 450조 되는 이 시총을 끌어올려야 된다. 삼성전자 하나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그러기에는 시장의 수급이 환율 동향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안 좋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의 수급이 안 좋아서 저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포 그리고 디램 가격 어느 정도는 핑계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주가 말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까지만 볼게요. 자, 해서 봤을 때 요 구간부터 보면 되겠죠. 이 구간부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미 96,8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만원 중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적게 밀렸나요? 이 삼성전자가? 적게 밀렸나요? 제가 볼 땐 충분히 과도하다 생각될 정도로도 밀리긴 했어요. 이거 왜?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냐 보자고요. 실적은 계속 좋았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죠. 왜 그래요? 디램 가격 하락 맞다. 근데 낸드 쪽에서 선방했죠. 생각보다는 선방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최대의 적은 뭐냐? 치포 맞습니다. 이거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 되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격이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양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핍박을 해도 과도하게 핍박할 수가 없어요. 이쪽 양국 다. 우리랑 같이 가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지 과도하게 핍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고 미국 쪽에 우위를 두고는 있지만 중국을 아예 버리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아예 버린 다음에 사드 보복 나왔던 것처럼 지들은 보복 아니라고 했는데 대놓고 보복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은 우리가 아예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 쪽에 치우치는 건 맞지만 중국을 놓지 않는 정도, 얇은 실 하나 연결해 놓은 정도는 이제 연결해 놓은 정도, 요 정도까지만 줄타기 외교를 잘 하면은 뭐 그래도 어찌어찌 넘어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 중국도 이 기술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디램 가격 하락 이게 실질적인 부분이죠. 왜? 재고가 늘면 당연히 하락하는 건 맞는 거죠. 자, 그럼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재고가 쌓이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죠. 소비가 좀 줄어들면은 어느 정도는 맞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큰 요인이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디램 시장의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인텔이에요. 인텔.
인텔이 신규 CPU를 제 타이밍에만 째깍째깍 내놔도 괜찮아요. 조금 더 일찍 출시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10나노 공정 이하 미세 공정 쪽으로 넘어가면서 인텔이 CPU 출시가 계속 지연되죠. 뭔가에 계속 막히는 거예요. 아키텍처 부분에는 그렇게 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준 인텔이 미세 공정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한 번씩 버퍼링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시 시기가 지연돼요. 이게 더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D램 시장이 지금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더 큰 거예요. 소비가 줄어든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DDR5 쪽은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대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CPU만 빠르게 출시해주면 되는데 이게 전환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출시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이 점유율이라는 게 있죠. 판매량의 점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DDR4 쪽으로 판매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들면 뭐 다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DDR5 쪽은 서버용 쪽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대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수요는 점점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점유율이 한 12%에서 끝나야 되는 게 15%로 늘었다, DDR5가. 그럼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15%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게 한 18%까지 올랐다, 전환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눈속임 나온 거는 DDR4의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DDR5로 전환시켰다라는 얘기가 뉴스에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DDR5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인텔이 CPU를 빠르게 출시를 안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최대의 적은 인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뭐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이 소비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로 여러분들 이슈로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거냐? 주가는 올라는 가죠.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어려운 구간을 만들고, 글쎄요.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방향은 윗방향이에요. 근데 느리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들어온 정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게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무겁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를 하면은 삼성전자의 450조 투자에 대한 이 미래 전망이 있죠. 항상 밝혀놓고 있죠. 그러면 이 450조 투자 삼성그룹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복귀하면서 좀 선물식으로 회장 등극도 하고 선물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말해놨던 거지만 사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돈을 쓰겠다라는 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은 속도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부장 쪽이나 이런 쪽이 더 좋아요. 그리고 DBI텍 같은 경우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주도주들이 좀 한 타이밍 쉴 타이밍이 됐다. 코스피 코스닥이 최소 목표치까지는 올라왔고 물론 더 가야 됩니다. 목표치는. 근데 최소 목표치 상단 하단인데 하단 정도까지는 왔고 그러면은 주도주가 한번 쉴 수 있다. 그럼 소외주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DBI텍도 소외주예요. DBI텍도 소외주입니다. 이 DBI텍은 공장을 좀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순수하게 파운드리 하면 생각나는 건 DBI텍 하나밖에 없어요. 팹리스 쪽은 LX 세미콘 쪽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파운드는 DBI텍 하나밖에 제대로 된 기업으로는요. 좀 규모 있게 가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죠. 종합이죠, 종합.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예 파운드리만, TSMC처럼. 뭐 규모나 이런 부분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좀 증설해야 되는데 보수적으로 대응하죠. 기업에서 계속 2조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가 전문 경영인 영입하고 흑자 전환해가지고 돈 좀 벌기 시작하는데 이제 좀 메꾸고 돈 벌기 시작하는데 공장을 증설하려니까
CEO 측에서는 이제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돈을. DB그룹 회장 쪽에서는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혹시나 또 증설했다가 공장 남아돌면 어떡하냐, 공장 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타이밍이고,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더더욱 많은 반도체가 필요한데, 증설을 해도 가능성은 높다라고는 봅니다. 뭐 확신할 수는 없겠죠, 모든 분야에서. 근데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증설하는 게 어떻게 되냐, 전문 경영인도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뭐 기업 자체에서는 좀 부정적이다, 보수적이다 보시면 되고, 또 이 부분에서 이제 기업을 또 분할해가지고 뭐 설계 부분을 떼냈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리스크 있게 가고 있는데,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는 이제 주도주가 좀 쉬고 소외주들 그리고 후발주들 반등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DB하이텍이 은근슬쩍 여기 반등 나서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지 않나 싶어요. 44,000원인데 무슨 6만 원을 지금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DB하이텍이 내년까지 해서 10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간다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파운드리 쪽은 이미 수주 물량이 꽉 차가지고 가격 인상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인상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올립니다. TMCC가 올리면은 DB하이텍도 같이 올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통보 받는 거예요. 업체들은. 너네한테 안 맡길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실적으로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자, 2019년 매출액 8천억, 영업이익 1,800억 대. 2020년 매출액 9천억대로 넘어왔고 9,359억, 영업이익 2,400억 가까이 되죠. 자, 작년에 어땠어요? 1조 2천억, 또 점프했죠. 영업이익 거의 4천억 가까이 되죠. 올해 어떻게 돼요? 상반기에만 7천억 넘었죠. 상반기에만 7,500억이 넘었죠. 자, 작년에 3,991억 영업이익. 영업이익 상반기 얼마예요? 3천억 넘었잖아요. 올해 예상치가 7천억이 넘고. 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실적이 저런데.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같이 보는 게 뭐 LX 세미콘부터 시작해서 뭐 쭉 있으니까, 뭐 테크윙, ENF 테크놀로지, 뭐 SNS텍, 뭐 유니테스트, 뭐 많습니다. 워닝 RPS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너무 많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죠. 동지세이캠, 솔브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소부장 쪽 뭐 전체적으로 출발하고 있고, 뭐 기판 쪽도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나 등등 해서 같이 다 볼만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는 것보다는 이쪽 소부장 쪽 그리고 삼성 협력업체들 쪽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현대, 기아 이쪽은 완성차 쪽은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뭐 일부 하락은 나왔지만 잘 버텨주고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양. 저는 기아를 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현대나 기아나 다 좋아서 굳이 뭐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기아를 선호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전기차보다는 일단 내연기관차 쪽에서 좀 실용적인 차를 기아 쪽에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세단 쪽에 중심인, 물론 종합으로 다 만들긴 하지만 현대하면 생각나는 게 세단이라고 했죠.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이렇게 세단으로 올라오는 쪽이 더 강력해 보인다. 라인업이 더 대표고요. 근데 기아 하면은 모닝이라던가 뭐 소렌토나 소울이나 뭐 카니발 이런 게 더 생각나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좀 더 그쪽에 특화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가면은
특화되어 있는 경차나 SUV, RV 이런 쪽으로 해서 실용적인 차를 더 선호하는 이런 뭐 해외 이제 운전자들의 성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아가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판매를 해도 K5가 팔리는 것보다는 해외에서는 소렌토가 팔리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외 판매를 생각했을 때 기아가 좀 더 유리하다. 국내는 뭐 말할 게 없죠. 현대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상반기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판매량이 마이너스 13.7%다. 근데 현대기아는 어떻게 됐다? 플러스 12.6%다. 판매량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줄었는데 이 기업만 는 거예요. 그런 말 다 했죠. 현기차가 왜 좋은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오닉 5 독일, 영국의 올해의 차. EV6 유럽의 올해의 차. 말 다 했잖아요. 하반기에 이미 공개됐죠. 아이오닉 6 본격 판매 시작. EV6 GT 단군 이래 최대 출력, 최대 빠른 차 우리가 내겠다 해서 기아에서 나오고 있고 기대감 있는 거죠. 그럼 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기아 차는 그냥 꾸준히 보시면서 우리 뭐 항상 부품주들 보죠. 뭐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성우하이텍이 가장 뭐 전통적인 부품이죠.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얼마 전 계속 말씀드렸던 뭐 화신이나 SL 같은 경우 많이 말씀드렸었죠. 강한 종목 원하시면은 화신 SL 보시면 됩니다. 화신이 9,500원 돌파 시도하고 있고 돌파해서 수렴까지 했으니 여기서부터는 매매해도 되는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추세가 강하진 않은데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만들고는 있어요. 자, SL도 그렇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뜸들이면서 친 거죠. SL도 31,500원 구간, 요 31,500원, 32,000원 요 사이 구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가면 또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아진산업이나 이런 쪽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2,700원 회복되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지금 3,000원 구간이고 여기서 또 3,300원 그 다음에 올라가면 3,600원, 3,900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 세종공업이나 현대공업 같은 경우 이런 쪽도 꾸준하게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리비안 이 전기차 쪽 판매가 좋다 보니까 아이오닉, EV6 이쪽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LNF나 이런 전기차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뭐 전해질, 뭐 첨가제 다 보시면 된다. 그리고 최근에 특이 동향은 소외주가 움직이고 후발주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SKI 테크놀로지가 움직이는 게 특이 동향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LNF, 에코프로비 이런 거 쉬고 SKI 테크놀로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상하 프론테크가 같이 움직이죠. 분리막 쪽으로 해서. 분리막 쪽이 작년에도 너무 죽서서 이쪽이 너무 힘듭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과정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쪽은 뭐 건재하다. 더 이상 뭐 설명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반도체랑 자동차랑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반도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순환매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 섹터는 아니고 순환매 섹터. 자동차는 주도 섹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정도의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한번 쉬고 있으니까 주도주는 뭐 한다? 쉬고 있을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거나 쉬고 있으면은 혹은 눌리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으면 그때 다시 모아가면 된다. 순환매는 지금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있으니 이런 종목들을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한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응 방법을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되고 다른 순환매랑 다르게 반도체는 대신 내년 정도면 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구간 또 나올 수 있고 자동차는 지금만 좋은 게 아니라 내년엔 더 좋습니다. 내후년엔 더 좋고 그러니까 자동차는 계속 좋아지니까 앞으로도 주도 섹터가 될 거고 이건 전기차와 함께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를 볼 때 부품주 보면서 전기차 섹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자동차는 플러스 알파 전기차입니다. 보시면 되고 반도체는 당장은 좀 어렵지만 내년 정도 생각하고 사이클 회복되면서
DDR5 쪽으로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내년부터는 또 회복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까지는 어렵고요. 비수기니까, 계절적 비수기니까 어렵고, 이 구간을 DDR5 전환으로 해서 일부 조금 상쇄시키면서 넘기고 내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다시 성수기 오면은, 시즌 오면은 내년 시즌에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후는 연말에 한 4분기 정도부터는 밸류를 좀 땡겨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 나오면서 소비가 다시 시작되고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돌 거예요. 4분기쯤 되면은. 3분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반도체도 이제 살아나는데 자동차가 먼저 움직이고 반도체는 이제부터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다라는 이 순서 개념만 좀 알고 가시면은 이쪽은 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주도주 쉬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가장 대표적인 업종 쪽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소외주들 요즘 반등 나오는 거 있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외주들 올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수익 잘 챙기시고, 혹은 반등 나오면 적절히 매도 타임 잘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도주로 가면 된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지금 시장 조금 편하게 또 반등 구간, 추가적인 반등 구간을 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휴가 피크 기간인데 휴가 아직 못 가신 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비 피해가 이번 주에 조금 좀 문제가 됐었는데 좀 모쪼록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